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2022학년도 6월 고2 연합학력평가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시험은 이 시험의 주요 내용들이 이해고사에 함께 반영이 되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 20문항이 다 모두 출제 영역이 됩니다. 잘 꼼꼼히 문제를 보시길 바래요. 1번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 1번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문화유산은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우르유적의 지구라트입니다. 수메르인은 이 지구라트를 만들 때 점토질 벽돌로 높은 기단을 쌓았고 꼭대기에는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두었다고 합니다. 힌트 나름 정직하게 주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하류, 우르유적, 지구라트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문명에서 거주했던 수메르인. 지금 보통 1번 문항은 문명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이집트 문명이 가장 많이 나온다. 요거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힌트들로 추정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묻고 있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주로 이제 발생했던 문명이고요. 주요 도시로서 우르, 라가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으로서 지구라트, 그리고 수메르인에 의해서 그 이후에 등장했던 뭐 아카드인, 그리고 아무르인, 특히 이 아무르인에 의해서 세워진 바빌로니아 왕국, 또 이 바빌로니아 왕국 하면 대표적인 이 시기의 왕 함무라비 왕,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 기억이 다 나야 해. 자, 그래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 길가메시 서사시가 되어야죠.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왕을 파라오라 칭하였다. 파라오라 칭한 것 이집트고요. 자,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것이고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지. 하라파의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인도 문명이고요.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중국 문명 중에서도 상나라죠. 황허 인근이었습니다. 종법에 의한 봉건제를 시행한 것은 역시 중국인데 주나라가 되겠죠. 주나라.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옛 시로 읽는 중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는 것도 다 운세에 따르는 것인데 오나라 사람들 어찌 서시만을 원망하는가? 오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라면 월나라가 망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오월이라는 나라들 힌트가 되어 있고요. 가 시대에 제후국 중 하나다. 이 오와 서시에 대해 노래하고 있고 여기 오패라고 되어 있어. 이 중국을 리드했던 5개의 강력한 나라들이고요. 제후국이 존재하던 시기야. 중국의 춘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제자 백가가 등장하였다.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는 여러 제국들의 경쟁 시대였고 이들 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국강명책을 제시한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사고전서가 등장하였다. 요거 청나라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책들을 경, 사, 자, 집 4종류로 분류를 했다.
다이카게 신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죠. 일본의 야마토 정권. 향거리선제가 시행되었다. 한나라고요. 균수법과 평준법 한나라죠. 특히 무제 때 경제정책입니다. 3번입니다. 밑줄 신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흉노, 선비, 갈 등의 북방민족들이 화북해서 여러 나라를 세웠다. 이어에 진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건강을 도읍으로 삼았다. 동진을 세웠고요. 동진에 이어 송이 강남 지역이 건국되었고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였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는 송제, 양, 진과 같은 남조가 한족 민족으로 한족 왕조가 존재했고 북쪽에서는 이민족 왕조가 등장해서 이들을 북조라고 불렀죠. 오케이. 이후 수해 통일되기까지 중국에서는 오랜 분열의 시기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위진 남북조라고 보면 되겠죠. 위진 남북조.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어. 청명상하도를 그리는 화가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때이죠. 이 당시 북송의 모습을 그린 장택단의 작품이었습니다. 장택단. 자,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 요거 파스파 문자라고 하면 원나라 몽골족이고요. 시박사를 통해 교육하는 상인은 당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이 무역을 바닷길을 통한 무역을 관장하던 관리들이죠. 희곡 서상기를 공연하는 배우 역시 원나라입니다. 서상기, 비파기 같은 희곡들 공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답은 윈강 석굴 사원을 조성하는 석공입니다. 당시 북조는 이민족 왕조들이었고요. 이 중국의 북쪽 지역을 장악한 이 이민족 왕조가 불교를 적극 후원했고 사원을 대규모로 건축을 했죠. 자, 성략은 훨씬 뒤에 등장하고 이 유학의 관점에서 이민족 왕조는 오랑캐들이야. 이 오랑캐들은 사실은 유교의 입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유교라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못했고 이 불교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더욱더 불교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 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자국에 외국인이 들어 무역을 할 경우 조공을 전제로 하였다. 조공. 그리고 조공하러 온 외국 사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표의 일종인 감압을 발행하였다. 신표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의 증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로마 치막부는 왜구를 단속하고 조공무역인 감압무역을 통해 이 나라와 교류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무로마 치막부가 감압무역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조공 책봉 관계를 기본 질서로 국제 질서로 설정한 것,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갑제를 시행하였다. 명나라 홍무제 때 당시 향촌 사회를 조직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서 이갑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죠. 자, 만한 병용책은 청나라 때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시켰던 제도인 회유책이었습니다. 변발과 호북의 강요 역시 청나라 강경책이었죠.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한 것. 황소의 난으로 셋대 당나라고요. 견융족의 침입으로 러양이 천던 것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견융족의 침입으로 서쪽에 호경이라는 수도에서 지금 동쪽에 러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이 이후의 전개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왕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의 난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기까지 정직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673년 17세기가 되겠고요. 독자적인 군사 재정권을 갖고 있었던 번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가가
번을 폐할 것을 명하자 오삼계 상가의 경정충 등이 일으킨 반란이죠. 한때 이들은 스촨, 산시 등의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으나 오삼계가 후난에서 고립되어 사망한 후 자녀 세력까지 모두 진압되었다. 3번의 난을 진압하고 그리고 대만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했던 가 황제 17세기니까 청나라가 되겠고요. 이 황제는 강희제가 되겠죠. 강희제. 됐죠. 1. 조용조 대신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요것은 당나라 후기가 되겠죠. 당나라 안사의 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관학한 것은 한 무제식이고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맞죠. 러시아의 남하로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네르친스크 조약.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파병을 한 것은 명나라고요. 따지면 만력제입니다. 만력제. 관리 선발을 위한 구품 중정제 위진 남북조 시기가 되겠죠. 위진 남북조. 6번 밑줄 친 이 종교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하죠. 자, 이때 의식의 일부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바신전을 7바퀴 돈답니다. 카바신전. 지금 카바신전을 돌고 있는 것이죠. 이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종교는 이슬람이죠. 이슬람교. 이것이 이슬람의 5행 중에 하나인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는 6신과 5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5행 요거 5가지 해야 할 일, 이슬람교도라면 5가지 인생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그 중에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것, 요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살라트. 조사했으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의식의 일부로 이제 카바신전을 도는 것, 평생에 메카를 순례하는 것, 메카 순례, 요것을 하츠라고 합니다. 하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슬람교에 대한 탐구 활동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이슬람교의 경전, 꾸란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가 되겠죠. 자,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자에서 요건 이집트 문명과 관련이 있죠. 카스트 제도 인도, 아리아인이 선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요. 자연을 찬미한 베다의 등장 배경, 요거 이제 브라만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밑줄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복에 병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네. 지금 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작년에 황제가 이사의 말을 듣고서 기술서 외의 책을 모조리 태워버리지 않았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우리까지 죽이려 하다니. 황제 정책을 비판하였다고 우리를 탄압하려 하니 사상 통제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누굽니까?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자, 그래서 진시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지금 흉노 세력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당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만리장성의 축조가 있었죠. 자, 불교를 수용한 것 한때입니다. 한때. 후한때. 팔기제시행 청나라고요. 정화얌대를 파견한 것 명나라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섬인 대지마 건설, 이것은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 나가사키의 대지마라고 하는 것을 건설해서 네덜란드인들이 이를 통해 교역하도록 했죠.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서 칼리프자들을 세습하도록 하여 이 왕조를 세웠다. 이에 4대 칼리프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무아위야의 아들 야지드는 위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카르발라의 발판에서 반란 세력을 진압하였다. 자, 지금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왕조를 세우고 이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전 4대 칼리프 알리까지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기였고 이때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하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지고 세습이 이루어졌어. 이때부터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맹안 모국제를 실시하였다. 요거 금나라죠. 금나라 정복왕조의 이중 지배 체제였습니다. 2번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다. 오스만 제도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 정통 칼리프 시대죠. 그리고 셀주크 티르크에게 술탄 칭호를 부여한 것은 아바스 왕조입니다. 명목상 칼리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바스 왕조가 당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슬람 세계를 장악한 셀주크 티르크에게 술탄의 칭호를 부여했죠. 10번 가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피난길이 힘들구만. 가하가 침략해서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갔대. 그러게 말일세 요를 멸망시킨 가하가 우리마저 이렇게 만들다니 어서 걸음을 재촉하세. 자, 수도 카이펑이 함락됐어. 송나라야 송나라. 송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수도를 항저우, 임안으로 옮겼어. 그 시기를 남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남송으로 옮겨가게 된 배경을 찾으면 되지. 어느 나라의 침략 그리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갔어. 이거 금나라에 의한 정강의 변입니다. 1125년, 26년에 걸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이 금나라가 요를 멸망시키고 지금 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황제였던 휘종 그리고 그 후계자 흠종까지 잡혀갔습니다. 자, 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허 유적을 남긴 것은 중국의 은이라고 불리는 상나라고요. 아고다가 건국한 것이 금나라 정답이 되겠죠. 헤이 조쿄로 천도하였다. 이때부터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고 밀레트 제도 실시 오스만이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허락해주고 이 사제를 통한 간접 통치를 했던 것이죠. 가마쿠라의 막부를 설치한 것 가마쿠라 막부식이고요. 자, 11번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마천이 지은 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기 전체 방식으로 쓰여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느 왕조야? 한 왕조 때, 그것도 한 무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자, 많이 나오는 거, 한나라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소금과 철의 전매제 혹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를 관학하였다,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하였다, 향거리 선제를 실시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요거 나라시대에 창건된 일본의 절이죠. 일조편법 명나라 때 시행된 세금 제도입니다. 당시 전세와 정세,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과 인두세를 각각 하나의 조항 항목으로 통일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해던 제도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것 역시 명나라고요. 삼성육부의 통치 조직을 운영한 것은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12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예수의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파견되었고요. 만력제의 허락을 받아
이거 중국 명나라 때 활약한 인물이구나. 베이징에 성당을 세우고 포교 활동을 세웠고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학자인 서광계와 함께 기하학 서적인 기하 원본을 번역 소개하였습니다. 예수의 선교와 선교사 명말 청초에 활약했던 이 인물 바로 마테오 리치고,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한 활동, 이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유명한 것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를 만들었죠. 그 당시 중국인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자, 귀거래사를 지은 것은 도연명 때, 도연명이라는 인물 위진 남북조 시기이고요. 만엽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시 모음집입니다. 와카라고 하는 시의 모음집. 수시력 제작한 거 원나라 곽수경에 의해 제작된 것, 오경정이 당나라 공영달이 당시 여러 다양한 유학에 대한 해설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과거 시험에 수험서로 사용되었다. 13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농업 생산량과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하면서 경제 중심지가 분화하였습니다. 중상류, 창장강 중상류 지역은 곡창지대로 발달했고 창장강 하류 지역은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가 발달했고 소규모 전기시인, 시진 같은 것들도 번성했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등 대자본을 보유한 대상인 집단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요거 청시대의 경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명청시대. 그래서 상품작물 재배가 증가했고 창장강 하류 지역은 상공업의 발달, 중상류 지역은 곡창지대 발달. 밑에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고르면 돼. 공소회관이라고 하는 동업조합이 형성된 것 맞죠? 반량전으로 화폐가 통일된 건 언젠가요? 바로 진나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통일하고서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했죠. 감자, 옥수수 등의 외래작물이 신작물이 등장한 것 맞고요. 강남 지방에 신품종인 참파벼가 도입된 것은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14번입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우표는 칭기스칸의 손자인 이 인물과 그의 함대를 기념하기 위해 발매되었습니다. 툴루이 일가의 뭉케가 4대 칸에 선출되었으나 남송을 정벌하다가 죽자 이 인물이 5대 칸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대도로 정하였으며 대리와 남성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에 원정군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참 많이 남아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출지될 수 있는 이 몽골족의 칸은 칭기스칸과 혹은 쿠빌라이 칸이라고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 나머지는 그냥 몽골 제국, 원제국에 관련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특정인을 타겟팅해서 묻는 건 몽골에서는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밖에 없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수도를 대도로 정하고 그를 원으로 바꾼 것이죠. 자, 다른 보기 보겠습니다. 군기처 설치 청나라 옹정제 때입니다. 그리고 안사의 난을 진압하였다 당나라 때. 이 당을 그 이전과 이후 시기로 바꿔버린 반란이었죠.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거란과 송의 이야기죠.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형 문제고요. 신종은 즉위 후 왕안석을 조정에 불러들여 개혁의 책략을 물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이야 정묘법, 모여법, 보가법 등이 시행되었고요. 이 개혁은 다수의 관료와 대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러면 이 왕안석의 개혁하면 송나라 때
신종 때인데요. 이 개혁의 배경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거란과 서하의 위협 등으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고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세패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지. 그래서 경제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법들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자,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것은 수나라 때 그리고 당 초기 때가 되겠죠. 수나라 때 뭐 수문제, 수양제, 당 고조 정도 되겠습니다. 당 태종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초의 남발로 물가가 폭등한 것은 원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대규모 통곡사업 영제거 운하를 건설한 것 수나라죠. 진세형 오강의 날 비롯한 반란이 각지에서 발생한 것은 진나라 때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국가로 옳은 것은 알고리즘의 유래라고 돼 있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의미하며 그 어원은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알콰리즈미는 인도의 수개념과 십진법을 대중화시킨 인물로 대수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가 국가의 수도 바그다드. 요게 힌트가 되겠죠? 설립된 도서관인 지혜의 집에서 활동하였다. 가에 들어갈 국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비아랍인과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7번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페르세폴리스에 와 있어. 이곳은 다리우스 1세가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건설한 곳이지. 원래 수도는 수사였는데 페르세폴리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의 건축물에는 그리스, 이집트 여러 지역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어 번영을 누리던 이 도시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말았대. 내일은 슈슈타르 관계시설에 가보려고 해. 또 소식 전할게. 다리우스 1세 페르세폴리스. 자, 다리우스 1세에 나왔으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고요. 이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군사를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정비하기도 했죠. 역참을 설치했고요.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티마르 제도를 운영하였다. 오스만 제국.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것도 오스만 제국.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은 이슬람 중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18번 밑줄 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5대 19 시대의 혼란 속에서 후주의 무인 출신인 조광윤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그는 지방에서 실권 행사하던 절도사의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하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수도 방비와 대외 정보를 담당하는 중앙군을 강화하고 이를 황제에 직속시켜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5대 19 그 다음이 송나라라는 거 알고 있잖아.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어. 이것은 송나라고요. 절도사 약화,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 그리고 왕이 직접 통솔하는 금군의 강화. 송나라 맞죠? 자, 송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로 전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황제가 직접 이 시험을 주관했던 것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홍루몽이 민간에 유행하였다. 청나라고요. 농정전서, 천공괴물 이런 것들 명나라 때 쓰여진 책입니다.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요거는 로마의 크리스트교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나라가 되겠고요. 200두보 같은 시인이 활약한 것도 역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건국과 발전 야율 아보기가 건국했다. 고유문자인 거란문자를 사용했고요. 이중 지배체제를 실시해서 북면관 남면관제를 운영했다. 발해를 멸망시켰다. 거란이 세운 요나라죠. 요나라. 정답은
2번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당시 5대 10국에서 후진을 세우는 석경당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거란의 도움을 받고 이 거란족에게 베이징이 포함된 연운 16주 지역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요 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한 송나라가 이 연운 16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요 나라와 맞짱을 뜨다가 결국 전연의 맹을 체결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정은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시행된 것이고요.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것은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티무르 혹은 뭐 무굴, 인도의 무굴 제국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후한이 무너진 뒤에니까 위진남북조의 시작이죠. 삼국시대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 서관을 건립한 것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2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킨 코타이 제도 다이묘 행렬 막부가 당시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막부 시기는 바로 에도 막부 시기가 되겠죠. 수도였던 에도로 도쿄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도록 했습니다. 에도 막부 시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란가쿠가 발전했죠. 나가사키에 데지마를 건설해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역을 했는데 이때 서양에 발달된 학문과 기술이 들어오죠. 오기 시작했습니다. 되었죠. 자, 견당사 파견이 시작된 건 나라 시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본이란 국호가 처음 사용된 것은 보통 7세기 말 정도로 봅니다. 나라 시기 전 직전이야.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요거 송으로부터 등전이 대량으로 수입된 것은 가마쿠라 막부 시기. 쇼토쿠 대자가 불교 진흥 측 시한 것. 쇼토쿠 대자니까 야마토 정권이 되겠죠. 됐죠? 자, 지금 20문제 다 살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문명부터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까지 지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범위가 모든 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기출문제 일부를 변형해서 시험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험에 대한 공지는 또 이제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